지금까지 개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개수기가 어떤 제어기, 즉 컨트롤러에서 사용될 수 있음도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그 중에서도 버스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디지털 시스템에는 여러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컴포넌트들은 흔히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레지스터들이 될 수가 있겠고, 또는 외부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는 어떤 I/O 포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가상기, 감상기, 이런 ALU 장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컴포넌트들 간에는 서로 연결이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연결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결은 흔히 바이트 단위 또는 워드 단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한 선이 아니라 8빗 또는 32빗, 64빗 이와 같은 버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컴포넌트를 서로 연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가 이와 같이 3개 있다고 합시다. 3개 있을 경우에는 각각 서로 데이터를 보내는 통로하고 받는 통로, 보내는 통로하고 받는 통로,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통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만약에 데이터를 보내자고 하면. 또한 컴포넌트가 하나 더 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통로가 필요해서 총 12개의 통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컴포넌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결해야 될 통로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컴포넌트의 숫자보다도 오히려 연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연결을 안 하고 4개의 컴포넌트가 있을 때 공통의 한 통로를 이용을 합니다. 물론 동시에 4개가 값을 이 통로를 통해서 쓰거나 읽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한 컴포넌트가 데이터를 쓰고 다른 컴포넌트가 그것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이것을 시간에 따라서 분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통로는 공유를 하면서 이 통로를 쓸 때 시간을 분배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TDMA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통의 공간 하나를 가지고 시간을 나눠서 타임 디비전이죠. 시간을 나눠서 여러 명이 액세스한다. 멀티플 액세스라 해서 TDMA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있는 거 TDMA라는 것이 있죠.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하나지만 여러 개의 핸드폰이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 데이터가 섞이지 않도록 코드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즉 코드 디비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어떤 하나의 통로를 여럿이서 나눠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스템에서도 이와 같이 버스를 시간에 따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R1이 데이터를 쓰고 그 데이터를 R2가 있도록 하면은 데이터가 R1에서 R2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한 외부에서 데이터를 이 버스에다 쓰고 그것을 IK가 읽는다면은 외부하고 IK 간의 통로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버스가 응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공통적인 버스를 사용을 하고, 사실 지금 하나라고 그랬지만 실제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버스를 꼭 하나만 쓰지는 않습니다. 2개,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수를 늘려갈 수도 있지만은 아까 처음에 본 바와 같이 모든 연결에 대해서 각각 개인적인 버스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버스를 사용하려면 서로 동시에 이 같은 버스에다가 여러 명의 컴포넌트가 어떤 값을 쓰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해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컨트롤 서킷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컨트롤 서킷과의 각 장치들은 실제 클락에 의해서 동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간을 딱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락이 사실은 아까 타임 디비전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컴포넌트들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컴포넌트가 어느 때 이 버스를 쓸 거냐 하는 것을 이런 시그널들을 주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이 시그널인 경우에는 R1이라는 플립플랍이 언제 데이터를 읽을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고, 이 시그널은 이 R1이 언제 이 버스에다가 데이터를 쓸 것인가 하는 시점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모두 이 컨트롤 서킷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이지요. 이 컨트롤 서킷은 결국 한 번에 단 하나의 컴포넌트가 버스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단 하나의 컴포넌트가, 물론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동시에 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 하나의 컴포넌트가 읽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 서킷 역시 외부로부터 어떤 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명령은 인스트럭션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것은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죠. 그래서 인스트럭션들이 일련으로 쭉 늘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서킷은 그런 프로그램에 있는 인스트럭션 하나하나를 차례로 수행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버스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좀 구조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비수를 2비수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지스터 R1하고 R2가 하나의 버스상에 놓여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으며 각 버스들은 2빗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2빗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와 같은 구조일 때 이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D 플립플랍들이 각각 2개씩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고요. 이 앞에 멀티플렉서가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 멀티플렉서를 살펴보면은 R1인이 0일 때는 그 값이 자기 Q 값을 되돌려서 다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값이 계속 유지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R1이 1일 경우에는 R1인만 1이고 R2인은 0이 되겠죠. R1인이 1일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 버스의 값을 쓸 텐데 그 값을 읽어다가 이 D 레지스터에다가 저장함으로써 새로운 값이 로드되는, 즉 읽어갖고 오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R2가 1이고 R1이 1인 경우에는 버스의 값이 R2의 각 플립플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읽는 것은 이와 같이 R1하고 R2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이 플립플랍의 클락은 언제든지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자기 값이 피드백돼서 들어가고 읽을 때는 외부의 값이 들어오게 구성되어 있지요. 근데 사실상 요 enable 시그널하고 클락 시그널을 두 개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과정에선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는 동작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쓰는 동작을 봅시다. 이때 R1 아웃이 1이고 R2 아웃이 0이라고 해봅시다. 물론 이때 R1인이나 R2인은 모두 다 0이 될 수 있겠고 만약에 R2인에서 읽는다면 이것이 1이 되겠죠. 어쨌든 아웃만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R1 아웃이 1이면은 트라이스테이트 버퍼의 enable이 1이 돼서 값이 버스에 올라가게 됩니다. R2 아웃은 그 Q 값이 나가지 못하고 막히게 되죠. 그래서 R1 값만 이제 출력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R2 아웃이 1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레이서 2에서 쓰는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와 같은 버스 구조를 제어하는 그런 회로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가장 간단한 구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상에 3개의 레지스터가 그 버스를 공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R1하고 R2 두 개의 값을 서로 바꾸는 동작을 하는 것을 제어하는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R1하고 R2 값을 동시에 바꾸려면 보조적인 레지스터가, 그러니까 임시적인 레지스터가 있어서 중간에 값을 하나 보관하고 있어야 서로 두 개의 값이 바뀌죠. 그래서 R3에다가 일단 R2 값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R2에다 R1을 저장한 다음에 아까 보관했던 R3를 다시 R1으로 넣으면 R1하고 R2가 서로 값이 맞바뀌게 됩니다. 이런 동작을 시키려면 해당하는 컨트롤러, 즉 제어 장치가 필요한데 이 제어 장치는 간단히 Shift 레지스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빗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일단 처음에는 모든 시그널들이 전부 0으로 되어 있어서 버스상에는 어떤 데이터도 쓰거나 또는 버스상에 있는 데이터는 누구도 읽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0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W가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클락이 튀게 되면 이 값이 처음에 1이 들어가서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엔 다시 0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001이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첫 번째에는 이 두 개의 시그널이 1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시그널이 1이 되고 세 번째는 이 두 개의 시그널이 1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즉 R2 레지스터에서 값을 쓰고 R3 레지스터에서 값을 읽어 갖고 가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R1에서 값을 쓰고 R2에서 값을 읽고, 세 번째는 R3에서 값을 쓰고 R1에서 값을 읽고, 이런 식으로 요 세 단계를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R1하고 R2 값이 서로 맞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W가 바뀌더라도 이런 시그널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클락이 튀는 순간부터 아까 얘기한 100,
010, 001이라는 시퀀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첫 번째 클락 사이클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점들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레지스터들을 앞에서는 전부 000으로 리셋을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이 플립플랍들을 100으로 리셋을 시키는 회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셋 대신에 프리셋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W가 처음에 0일 때 마찬가지로 이 6개의 시그널이 모두 다 0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나 W가 1이 되는 순간에 클락이 튀기도 전에 이미 1의 값이 이쪽으로 프로파게이트 되고 이게 0일에서 1로 바뀌기 때문에 즉시 I2 out하고 I3 in이 1이 돼서 첫 번째 동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락이 튀자마자 그 값이 차례로 넘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한 클락 사이클도 아이들 상태가 되지 않도록 회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프리셋 단자가 있는 D 플립플랍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리셋 단자가 있는 D 플립플랍으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회로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 W가 0이면은 이 0이 그대로 I2 out, I3 in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W가 1로 바뀌면 클락이 튀기도 전에 이미 1의 값이 이쪽으로 전달돼서 I2 out, I3 in이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락이 튈 때마다 그 일이 차례로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번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회로는 앞의 회로와 차이점은 클리어 시그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어싱크로너스 클리어 단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앞의 경우에는 어싱크로너스 프리셋 단자를 사용했었는데 그런 점들이 차이입니다. 대신에 다른 회로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구현하는 방법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이 용이하지 않는 사항들이 흔히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대신에 멀티플렉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티플렉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컴포넌트의 출력에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전부 제거하고 대신에 출력들을 모두 모아서 멀티플렉서 인풋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컨트롤 회로는 이 멀티플렉서의 선택 인풋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아웃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버스에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멀티플렉서를 사용한 버스 구조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버스 구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 출력들이 하나의 멀티플렉서로 전부 다 집중해져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단점이다. 그래서 배선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장점은 사실상 이러한 멀티플렉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되게 프로그래머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실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들이 이렇게 내부에 많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쓸 경우에 금방 자원이 동이 나버려서 구현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멀티플렉서를 이와 같이 구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트라이스테이트 버퍼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중간에 버퍼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원거리 연결을 할 때 중간에 버퍼를 집어넣으면은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멀티플렉서 아웃풋은 트라이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즉 0하고 1의 값만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버퍼를 넣어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 FreeDSR 설계에서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멀티플렉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라이스테이트 버퍼의 사용 용이성 때문에 아직까지 작은 회로의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